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애청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웃집에서 억울하게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사실, 맞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죠. 그렇죠. 이 박PD처럼 전후 관계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물론 바로 화부터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그건 안 되죠. 혹시 우리 애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짜 억울하게 당했다면, 억울하게 맞았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웃 찾아가서 정중하고도 엄하게 따져야 되겠죠. 왜 그랬느냐?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고요.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웃집 사람이 마동석이라도 이건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맞고 왔는데, 그것도 억울하다고 아이가 하소연하는데도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오히려 자녀만 타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천의 고향인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계가 비슷한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 때문에. 다들 뉴스에서 어제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때리기에 본격하고 있는데 이거 강탈하는 수준이다, 요 얘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이러는 거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면 그만해라, 니네 왜 우리 기업 괴롭혀, 이렇게 항의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죠. 기업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벌써 우리 기업계에서는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 아예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21세기 2024년인데 이 구한말처럼 나라 잃은 상태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친일파가 많으면 늘 구한말처럼 되는 거죠. 일단 사태의 원인, 이게 사태 전개 과정도 좀 상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인 도모다치. 아마고치는 알겠는데 도모다치가 뭡니까? 도모다치가 우리말로 따지면 친구라는 거예요. 라인으로 친구 맺을래. 일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인들 만나도 일본인 측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명함 교환하고 그리고 카톡 친구 맺을까요?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으로 친구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내 라인 이용자가요, 무려 9,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우. 일본의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요걸 감안하면 무려 80%가 사용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에이, 카톡은 거의 90% 이상이 이용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일본은 디지털에 아주 동떨어진 노년층이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카톡 정도는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일본 노년층 중엔 휴대전화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라인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에 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라인은 네이버가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본의 국민 앱, 이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 네이버가 개발했어요. 라인은
2011년에 처음 출시됐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1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금의 1번 국민 메신저 앱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라인 이용자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만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80%, 60%뭐 이 정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요. 라인의 글로벌 이용자 숫자가 지금 2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와우. 아니, 우리가 국민 앱으로 알고 있는 카톡도 해외 진출을 여러 번 모색했지만 해외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국내 서비스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 이용자 숫자가 5천만 명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인은 2억 명. 우리가 드디어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네이버가 만든 라인이 왜 일본과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일본과 손을 잡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야후. 이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네이버가 아니라 라인 야후라는 회사거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웬 야후지? 이 야후 이름 들어보시지 못한 젊은 층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선 야후 존재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야후 서비스가 아직도 활발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야후냐? 카톡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도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히 메신저였잖아요. 근데 이 메신저 요게 확산되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 거의 카톡으로 통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용자층이 급속히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자. 카톡이 그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카톡 안에 쇼핑도 붙이고 간편 결제도 붙이고 뱅크도 붙이고 뭐 붙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죠. 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본 내 이용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네이버가 잘 키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모았으니 이제부터 돈을 벌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같이 할 만한 일본 동업자를 찾았는데 그 동업자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야후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야후지? 앞서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야후가 인기거든요. 야후 재팬. 유명하죠. 우리나라 네이버를 뛰어넘는 위상을 야후 재팬이 일본 내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야후 재팬 내에서 쇼핑이나 이런 결제 솔루션. 이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야후 재팬, 이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라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네이버로서는 라인 서비스에 여러 가지 결제 그리고 비즈니스 되는 거를 다 붙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포탈로는 성공했지만 소프트뱅크가 여러 차례 모바일 쪽 진출을 모색했지만 그닥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인에서 먼저 손을 내미니 라인과 같이 한번 일본 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볼까?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인과 야후가요, 2019년, 뭐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뒤에 2019년에 경영 통합을 결의했고요. 그 이후에 착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세계적인 대혼란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제 통합은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 돼야 실제로 통합 과정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합할 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보통 기업 간의 통합 이럴 때는 지분 경쟁을 하잖아요. 네. 누가 지분을 더 많이 갖느냐. 한 주라도 많이 갖는 곳이 경영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통합은 주도한 측이 51대 49 아니면 52대 48 뭐 한쪽의 경영권 장악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라인과 야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대 50. 한 주도 차이 나지 않는 50대 50. 완전히 똑같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거죠.
완전 동업 형태의 공동대표 체제처럼 저희 경불진이 그렇거든요. 이 PD 박 PD 지분이 똑같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회사가 지금의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동업, 이게 잘 되면 모르겠는데 경불진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흔하지가 않죠.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예. 경불진도 돈 버는 거 빼고는 잘 되고 있죠. 그렇죠. 마음만 잘 맞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징조가 지난해 5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에 통합했는데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23년 2년여 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네이버 페이가 간편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와 연동을 갑자기 종료해버렸어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요. 2019년, 그러니까 실제 통합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네이버페이 앱에서요, QR코드를 활용하면 라인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었거든요. 2019년부터요. 요게 일본 여행객들,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시는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이게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중 최초의 크로스보더 이런 서비스로 불리면서 이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별도의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카드 수수료도 없어요. 일본 내에서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네.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통화까지 했는데 서비스가 나온 다음에 통화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서비스가 지난해 9월 종료가 됐다는 거죠. 4년 2개월 만에 제휴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많은 기자들이 파봤는데 당연히 네이버나 소프트뱅크에서는 여러 얘기를 내놓지 않았겠죠. 그냥 뭐 다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무마했지만 뭐 소문은 이렇게 났죠. 네이버와 소뱅 간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간에 불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한때 나돌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다가 작년 11월 해킹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라인 이용자 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라인 이용자가 9,600만 명이잖아요. 51만 명? 물론 이것도 많은 숫자긴 하지만 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한번 유출되면 거의 다 유출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일단 라인은 네이버가 무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버나 시스템을 당연히 네이버와 연동해서 쓰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서비스 중에 네이버 클라우드 있잖아요.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바가 있대요. 그래서 일부 내부 시스템에서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51만 건 유출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51만 건 심각한 사태이긴 하죠.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사례를 봤잖아요. 왜 유출이 됐는지, 시스템 보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원인 분석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또 유출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상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국가에서는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안 조치 이거 명령하고요. 요거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하고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요. 지난해 10월 일본 대표 통신 사업자 NTT 니시 일본 여기에서는요. 어이구 라인보다 훨씬 많어. 라인은 51만 건이었는데 여기는 928만 건 이렇게 많이 유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관리 감독 재발 방지책 요거를 수용하면서 너네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라인만은 일본 정부가 색안경을 끼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호.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통신 비밀 보호나 사이버 보안 확보 이거를 요구하면서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라인 야후에게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려요. 지도.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나. 아니 이렇게 두 차례 내리는 사례가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고 일본에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한 사건, 한 기업에 대해 이렇게 행정 지도가
두 차례 연속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는 거예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정 지도 처분이 내려지는 사이에 라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도 만들고 일본 내에서 운영은 이거 네이버와 연동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 서버로 돌리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보고서도 일본 정부에 직접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요, 그건 못 믿겠고 한술 더 떠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 측에 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얘기인가요? 또라이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소니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소니, 니네 지배구조 때문이네. 지배구조 바꿔 하면 소니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혹시 이거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 핑계로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네이버와 관계가 껄끄러진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를 움직여 때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네이버 라인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그냥 두고 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강하게 반발해야 되겠죠. 왜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야 하냐면 이게 일본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소프트뱅크를 앞에 내세웠지만 뒤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거 이거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정부를 상대로 일개 기업이 반발한다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외교부는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아니 지금 항의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한다고요?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기시다랑 술 마시려고? 또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대.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아니 이거 말은 돌려 했지만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기 꺼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가 알아서 예. 니네가 해라. 막고 왔는데 이종호 아저씨, 일본 정부는 이미 끼어들었어요. 이미 문제가 됐어요. 게다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여기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휴 진짜 이건 잘했죠. 미쓰비시, 신일본 제철 이런 일본 피고 기업에게 한마디로 전범기업 아닙니까?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국제적으로도 이거 박수 받았어요. 인권을 생각한 당연한 판결이었는데 미쓰비시, 신일본 제철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그때 누가 나선 줄 아세요? 애가 맞고 왔으니까 일본 정부가 나선 거예요. 이거 우리 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했던 행위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이거를 시작으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 재팬으로 이걸 맞섰었고요. 근데 이게 끝이 나지 않았죠. 지금도 일본 정부는요, 외교 청사에 뭐라고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이 판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배상하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아직도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처럼 일본 정부와 구구들은 자신의 이익, 뭐 인권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지키는데 혈안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눈 뜨고도 빼앗기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이 알고 있는 듯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제 실적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주주인 위탁청. 이게 네이버를 뜻하거든요. 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이 다음에 놀라운 발표까지 덧붙입니다. 뭐냐면요. 신중호 대표이사 겸 CPO가 있거든요. 이 양반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대요. 이게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라인 야후의 이사에 대부분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신중호 CPO. 요 분이 네이버의 이익을 대변해 왔거든요. 근데 이 신 CPO를 쫓아내면서 앞으로 라인 야후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 전원 일본인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이 라인 야후 관련된 지분 매각 협상에 들어갔다. 뭐 10조네, 얼마네? 이런 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뱅이 일본 정부를 내세워서 라인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네. 우리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기업 탈취 아닙니까? 13년 동안 네이버가 공들여 키워놓은 거 지금까지 엄청난 인력과 돈을 투입해가지고 키워놔서 일본 국민 메신저로 만들어놨는데 이제부터 돈 벌 시점인데 돈 벌 시점이 되니까 소프트뱅크가 야 그거 니네 간섭하지 마. 나 혼자 다 먹을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정부나 하다못해 주일 한국 대사관이 나서서 항의하고 막아야 할 텐데 이거를 지금 앞서 살펴본 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주장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조선일보도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하나 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더라고요. 성우철 도쿄 특파원 칼럼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외교부는 일본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외교부가요. 국내 반일 여론, 네이버 라인 강탈에 관련된 이 반일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도왔대요. 이런 믿기 힘든 주장을 이 도쿄 특파원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살펴봤더니 네이버 라인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 아니면 일본 외교부가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외교부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무성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시오. 그래서 실제 연합뉴스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화 인터뷰를. 그 기사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일본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외교부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다바리. 아, 찌질이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시다바리, 찌질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라인 야후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한탄하더라고요. 역대 최상의 한일 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도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 그런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진짜 가만히만 있을까요? 혹시 뭔가 받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네, 뭐 윗대가리들이 일본이랑 너무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 이런 황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희의 내피셜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윤덕민 주일 대사. 이 양반이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가졌대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근데 황당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뭐냐면요. 한일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거예요. 요걸 맞아서 여권 없이도 한일 국경을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일판 생겐 조약. 이 생겐 조약 아시죠? 유럽은 국경이 있지만 국경 건널 때 여권이나 이런 거 확인하지 않잖아요. 비자도 당연히 확인하지 않고요. 국경 그냥 마음대로 통과하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 경제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유럽과 달리 한일 간에는 아직 특수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인들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독도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도에 지네 땅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범죄자들 신분 확인 안 돼요. 이런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권도 없이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쿠자 지부가 생기겠네요.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죄야. 그거를 한일 수교 60주년 이후로 맺기 위해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를 나몰라 하는 것 설마 아니겠죠? 과거사도 대거 양보하는 현 정부인이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무려 13년이나 공들여 키워왔던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근데 이 라인을 일본 정부를 앞세운 소프트뱅크가 그냥 꿀꺽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웬일인지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다바리처럼 굴고 있어요. 이러니 지금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천혜고야가 된 것처럼. 특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강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나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건도 없이 한일 국경을 넘나들게 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과거사는 물론 기업까지 모두 일본에게 다 퍼졌던 구한말처럼 되는 건 아닐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오너든 재벌 오너든 임원이든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